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로봇은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현대오토에버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들 위주로 로봇 관련 종목들과 함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어떤 변화가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인 공략이 가능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 핵심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복잡한 내용인데요. 최대한 복잡한 내용을 제껴놓고 정말 핵심과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좀 짧게 정리해서 준비해봤으니까요. 모두가 시청하시면서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진행할 건데요. 영상 진행하기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이 있죠. 우리 바로 구독자분들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구독 버튼을 누르신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집과 추천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죠. AI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매일 1일 급등 추천 종목들,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매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많이 추천드리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투자도 많이 보류하면서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수익 손실이 있겠지만 분명히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의 승률을 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 끝까지 시청하시면 두 개 다 100% 무료고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로봇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가장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다면 현대제철까지 최근 들어서 현대 계열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적인 기업들은 싹 다 구매하시는 게 좋다 봅니다. 그들 중에서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직접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핵심적인 기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한쪽으로 몰지 말고 전체적으로 분할 매수를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위주로 좀 더 집중해 보시는 편이 좋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근데 현대그룹의 로봇 기술, 로봇의 이슈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몇 번 말해봐야 입 아프죠, 그죠?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설명드리면 현대그룹이 본격적인 로봇 자동화를 앞두고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았다면 이제는 자동차 부품주로 저평가받는 구간을 지나서 로봇 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이 로봇 기업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현대그룹 자체가요,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주가를 일부러 눌렀습니다. 주가를 일부러 안 올렸어요. 끌어올릴 만한 요소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심플해요. 쉬워요. 왜냐? 주가가 비싸지면 상속에 문제가 되니까. 세금이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기업 가치가 10만 원일 때 상속을 시키는 것과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것과 주가가 5만 원일 때 지배구조를 완성한 건 애초에 가격 자체가, 세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일부러 하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슬슬 이 지배구조가 종료되어 갑니다. 당연히 주가를 끌어내리던 주요 악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호재성 지수를 볼 수 있겠죠.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으로서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을 수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렸던 저평가받을 만한 요인이었던 지배구조 완성이 되면서 주가 상승할 만한 원동력,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시너지가 오면서 주가를 과하게 위로 올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그룹은 이제 곧 노란봉투법이 지금 이제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죠. 그걸 앞두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말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현대차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현대 로봇 연말부터 현대차의 미국 공장부터 투입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서히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 공장에도, 그리고 단순히 현대차 공장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다양한 현대 계열 공장에도 전부 다 투입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업이 돈을 벌어야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뒤에 마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현대로보틱스하고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해서 투자감을 조달받아서 본격적인 로봇 사업에 더욱더 뛰어들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현대그룹은 최근 정 회장 주도하에 2030년도까지 그룹 매출이 100조 원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추진 중인데요. 로봇 매출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매출이 크죠. 이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로봇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지금 현재 상장 기업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관세 때문에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세우느냐고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 로봇 투자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상장 기업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HD 현대로보틱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들 중에서도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 정의선 회장이 직접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비중을 25% 정도 들고 있거든요. 직접 2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상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 평가가 비싸게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정의선 회장의 유동성이 좀 생기겠죠. 이 주식을 또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에게 판매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금을 조달해서 이 여태까지 끝내지 못했던 승계 문제, 승계 해결하는데 못해도 한 10조 가량 들거든요. 진짜 못해도 뭐 보통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이 든다는 얘기도 많은데 한 10조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돈이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정의선 회장이 이런 저런 방법으로 상속 받을 거 받고 뭐 다 해도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한 5조 안팎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 주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하겠죠. 근데 애초에 뭐 현대차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분 확보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것보다 아마 더 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10조에서 한 15조 사이 요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 돈을 필요하죠. 근데 돈이 필요한 정의선 회장이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즉 로봇 사업의 호황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현대차는 지배구조 개편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막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자 다양한 시나리오가 좀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최대한.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아직도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순환출자 구조가 뭐냐면 원래 기존 기업은 모 회사가 있고요. 엄마가 되는 모 회사가 있고 아래에 있는 자회사 기업들로 나눠지는 게 보통이에요. 자회사 이렇게 해서 쭉 나눠지는 게 보통인데 이게 현대 삼성그룹 같은 경우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배구조가 완성돼 있죠. 현대차 그룹은 옛날에 이제 순환출자 구조가 책임이 회피할 수 있을 만한 구조라서 이 순환출자 구조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 자체가 워낙에 이제 자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말들이 많고 나눠줄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한쪽에 몰아주지 않고 아직까지도 순환출자 구조를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현재 구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딱 이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모 회사를 만들면 돼요. 무슨 소리 이해되셨죠? 누구 하나라도 현대제철을 완벽하게 가져가든 현대모비스를 가져가든 현대글로피스를 가져가든 누구 하나가 완벽하게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자동차 자체를 사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지분이 21%나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최대한 지금 이제 보유하는 쪽으로 이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정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현대자동차에 딱 들어가면 현대모비스가 20% 지분이 들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현대모비스 20% 보이시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중심이다. 이슈의 중심이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대모비스의 분할 실현 시나리오입니다. 현대모비스를
및 AS 사업을 담당하는 신설 모비스와 R&D 부문 및 현대자동차 지분을 보유한 존속 서비스로 지금 인적 분할하는 겁니다. 애초에 이제 제조 및 부품 서비스업이면 여기 이제 매출이 크고 영업이익도 꽤나 높기 때문에 뭐 그 금액 자체가 일단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지분이 좀 크겠죠. 근데 R&D 연구개발하고 현대차 지분만 보유한 쪽은 따로 떼면 뭐가 되냐면 상당히 저렴한 상태요. 지금 이제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분할을 통해서 진행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 단독 주총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차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주총을 불필요하게 되는 등 주총 분담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보유하고 이렇게 조금 약간 불안정하긴 합니다. 애초에 지분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불안정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정문구 회장의 지분도 받고 지금 현재 최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현대모비스를 매수하면서 지분을 끌어올리면서 현대차그룹을 지배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 자체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정문구 회장의 지분이 정의선 회장한테 다 갈 거란 보장도 없어요. 현재 지금 위에 지금 이제 누나가 3명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소송전에 들어가면 좀 답 없거든요. 뭐 양보해 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삼성그룹이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요.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렇게 사이가 다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쉽게 놔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일단 새 누나하고 함께 가야 되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가는 시나리오 자체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핵심이에요.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삼성의 삼성처럼 3명의 누나들과 합심해서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데 향후 경영권 분쟁 논란이 아직 끊이지 않을 것이고 4세 경영이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한 명한테 다시 몰아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들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남한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친척이라도 그죠? 그래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생각해요. 이제 이 일을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현대 글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합병하는 시나리오인데요. 똑같이 분할하는 건 동일합니다만은 결국 분할해서 현대 모비스의 일부 사업을 앞서 말씀드렸던 R&D하고 지금 이제 현대차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 떼서 현대 글로비스한테 지금 이제 합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의선 회장이 1대 주주인 현대글로비스에 합병하는 시나리오인데 현대글로비스의 지금 1대 주주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선 회장입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옛날에 이제 현대글로비스 솔직히 밀어준 게 정의선 회장한테 지금 이제 기업 가업 승계하려고 밀어주려고 해서 옛날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논란이 굉장히 불거져서 과거에 뭐 일부 집안 7% 정도 지분이었나요? 기부도 할 만큼 정몽구 회장이 그럴 만큼 굉장히 논란이 컸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선 회장이 그래도 20%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글로비스를 활용해서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의 핵심적인 지분을 끌어와서 하는 방법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2018년도 시도된 바가 있으나 합병 비율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반대를 해서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더 보상받으려고 주주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생각보다 개인 주주들은 그렇게 뭐 여러분들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돈이 반대하는 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반대하거든요. 돈 더 달라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해가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할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여서요. 현재 상황에서는 변수가 존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현대제철 시나리오가 좀 있는데요. 현대제철은 정몽구 회장이 지분하고 정의선 회장이 모든 유동성들 가지고 있는 주식들 싹 팔아서 세금 내고 하면 현대제철 지분 50%를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금 이제 기업들의 지분들을 팔아다가 뭐만 사면 되냐? 현대글로비스만 지금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는 사실상 핵심적인 기업이니까 이 기업을 싸그리 매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보셨던 순환출자 구조에서
현대제철이 안 그래도 5.79%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의선 회장하고 정몽구 회장님의 지분들 싹 다 모아서 현대제철을 50% 비중을 먹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을 싹 다 사용해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이는 거죠. 뭐 직접 정의선 회장이 사들일 수 있겠고요.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들 싹 다 팔아서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에 몰빵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현대제철을 기반으로 해서 가능하다. 근데 이 방법의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방식은 경영권 자세의 경영은 힘들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방식이죠. 근데 이 방식 자체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다르게 4세 경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방법이 사실 정말 더 큰 미래를 위해서는 좀 더 깔끔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현대 모비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는 어떤 합병 방식으로든 일단 지금 이제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일단 두 개의 기업들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나눠서 사시면 좋아요. 특히나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모비스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 정의선 회장이 돈이 더 필요해요. 어떤 구조는 추가적인 지분 확보에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금 현재 상장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면서 정의선 회장이 25% 비중을 가지고 현금을 마련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모비스의 지분도 상당합니다.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모비스 대략적으로 지분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대략 뭐 못해도 한 30% 25% 정도씩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그래도 들고 있어서 이 기업이 상장하는 것만으로도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도 직접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이 이 지배구조의 핵심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과정 속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괜찮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기업들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현대제철에 대한 합병 시나리오가 사실 4세대 경영을 물려주는 데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일부 비중을 나눠서 사시는 게 좋다. 근데 비중을 굳이 투자해서 좀 더 비중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모비스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뭐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침이 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목이 간질간질해서 맞아 설명드리면 기존 보유 지분을 팔기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기에 새로운 유동성 자금을 근데 이게 결국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도 결국 돈이 얼마나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얼마나 로봇 사업에서 얼마나 돈을 뽑아 먹을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입니다. 사실 정의선 회장님께서 들고 계시는 주식들을 팔고 싶겠습니까? 세금 말도 안 되게 25% 24% 떼는데 27% 최대 주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때문에 27%이 정도 말도 안 되는 세금 내거든요. 그거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면 결국 로봇 사업을 어떻게든 이악 물고 키워가지고 로봇 뭐 현대 그룹에 싹 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제품을 싹 다 깔아가지고 최대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펌핑시켜서 최대한 고평가받은 상태로 상장을 시키는 게 그런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사실상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25%의 지분에 얼만큼의 가치를 받고 판매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상 가능할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금 현재 기업 가치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말이 많은데 처음에는 막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기업 가치가 10조 원을 넘어서더니 순식간에 한 30조 원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도 막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2조 시작했다가 최근 들어서 막 시초다 오르면서 한 30조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정의선 회장님께서 아마 근데 25% 지분으로 가져가서 매도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련해야 되는 돈이 이제 대략 한 10조 정도는 마련하면 아주 땡큐인 상황인데 10조 마련하면 너무 좋죠.
이 중에 꽤나 많은 부분을 여기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지배구조가 중요하고 지배구조 과정 속에서 엮이는 기업들이 있다. 그 속에서 특히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자체로 수혜를 보는 로봇의 지분을 들고 있어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현대차 그룹에 깔려 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애초에 그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들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키울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 지분을 들고 있고 그 지분이 상장하면 이득을 보겠죠.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지배구조 개편이 끝나면 주가를 낮게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배구조 때문에 눌려 있었던 억눌렸던 주가도 추가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로봇주로 수혜본다 이게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에 의한 저평가도 해소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현대차 그룹을 보셔야 돼요. 최근 현대차 너무 과하게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기업에 뭐 내는 매출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저평가 받았으니까 올라가는 거 맞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상승 아니야?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아니에요.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나서 저평가가 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주가가 세게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보다 이 억눌려 있었던 주가가 튀어오르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투자하실 때 꼭 이 지배구조 개편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주가의 상승까지 감안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신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이어갈 수 있으시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단 기본적으로 난 뭘 찍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현대 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 나눠서 찍으시고요. 난 현금적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현대제철, 뭐 현대제철을 선택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제철이 그래도 4세대 경영 상속에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현대제철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유가 되면 뭐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현대제철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두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을 때 조금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누가 많이 들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전달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제가 잘못 전달해드린 게 현대 모비스는 많이 들고 있는데 현대 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현재 유상증자 전까지만 해도 한 10% 비중이었고 이 퍼센트가 엄청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지 이해되셨죠? 10% 안팎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까 전에 한 20%를 20% 정도라고 20-30% 정도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서 이건 혹시나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10%고 현대 모비스는 한 20-30% 정도 지금 한 20% 안팎 정도로 좀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한쪽에 몰빵 칠 거 아니고 분할 나눠서 살 거니까요. 여러분이 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퍼센트가 딱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 수혜를 보고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 현대차 그룹이 생각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생각 인지하시면서 투자 이어가 보시면 훨씬 좋은 판단 될 수 있을 거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 좀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냐고 여러분들께 너무 복잡한 내용은 빼버렸어요. 자세하게 복잡한 내용 가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빼버렸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뉴스나 구글 뉴스에도 다 검색해 보시면 상세한 내용들이 몇 개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리기판 반도체 관련된 종목 나눠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 나눠드리고 있는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 무료 어플리케이션까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재진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이재진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검색하시면 들어오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급등 추천주에서 공직을 3번째 글 클릭하시면 파일 다운로드 있습니다. 자료집 있으니까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추천주 내어드리고 있고 매일 아침에 시황글과 자료들 매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시황글도 매번 푸시 설정 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 될 수 있는 정보들 많이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